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리워드 마케팅으로만 상위 노출되는 시대는 끝났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뉴스에 보면 네이버 칼을 빼들었다, 트래픽 저장하기 몇십 원, 알고 있던 마케팅 회사 중 거의 70-80%가 문을 닫았어요. 줄줄이 도산되고 있는 업계 현황이다. 이 마케팅 회사를 의지는 하는데 그 마케팅 회사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리워드 트래픽 넣지 않고 단순히 최적화만 진행을 해서 대형 지역 맛집에서도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산 맛집, 아산 맛집, 그리고 최근에는 홍대 맛집. 뭐를 기준으로 봐서 네이버가 이거를 순위를 매기는 거야? 궁금해하거든요. 장사건 프로 채널의 새로운 코너, 권프로의 롱프로. 이름 누가 지었는지 진짜 기가 막힌데, 자영업업계의 각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좀 더 딥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매듭 컴퍼니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현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듭 컴퍼니 정현수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외모가 출중해지시는지.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찌고 있는데 인물은 비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찌는 게 아니고 붓는다라는 표현이. 오늘 주제가 사실 이 대행사의 어떤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마케팅에 대해서 또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좀 날카로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매듭컴퍼니는 사실 뭐 제 채널에 여러 번 나오셔가지고 제 구독자분들도 잘 아는 회사이긴 한데 요즘 대행사 쪽 업계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알고 있던 마케팅 회사 중 거의 70-80%가 문을 닫았어요. 업계에 들리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지금 각종 실행사나 대행사들 중에 줄줄이 도산되고 있는 업계 현황이다. 그런 시국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영업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대행사는 뭐고 실행사는 뭐고 그럼 마케팅 회사는 뭐 또 뭐야?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행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실행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네. 우선은 대행사는 말 그대로 대표님 가게에 전화 오는 곳들, 실제로 대표님의 마케팅의 어떤 부분을 대행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회사들이 보통 대행사고, 실행사 같은 경우는 대행사가 실제로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맡기는 곳, 이제 실행사라고 해서 그 대행사가 일을 따온 일만 직접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블로그 체험단을 20곳 보내주기로 대행사가 자영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20곳을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제 실행사한테 맡긴다거나 말 그대로 마케팅을 실행해주는 곳들, 그거를 실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대행사랑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 대행사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은 대행사에서 실행사에 무언가를 맡겨서 대신해서 일을 하게 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은 대행사랑 자영업자분들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통은 그런데요. 근데 뭐 저희가 주로 상대하는 F&B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으로 전화 많이 오잖아요. 뭐 대행사, 근데 전화 오는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도 뭐 대행사냐 실행사냐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실행사도 제 영업 전화를 하기 때문에 굳이 대행사 실행사 구분을 지는 않아도 되는데 굳이 뭐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하면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실행사가 많이 힘들어졌고 대행사도 힘들어져서 주변에 알고 계시는 마케팅 회사들 거의 뭐 70-80%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셨는데 왜 힘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리워드 마케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리워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리워드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짧게 설명을 하면 인위적인 트래픽을 넣어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리워드 자체가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뭐 토스나 캐시 슬라이드 안에 보면 미션 참여하기가 있어요. 거기 미션에 어떤 플레이스에 저장하기를 누른다거나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미션을 참여하면 뭐 체류 시간을 늘린다거나, 크게는 트래픽 저장하기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미션을 참여하면 뭐 캐시를 보상해준다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리워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 그걸 해주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실행해주는 데가 실행사고,
대행사가 영업해서 자영업자랑 계약해서 그렇게 리워드를 싸준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되는 거군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대행사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들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 대행사들이 뭐 실행사에게 부탁을 해서 리워드 마케팅에 대한 작업을 의뢰한다든지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하던 회사들이 왜 힘들어진 거예요? 왜 문을 닫은 거예요? 리워드 마케팅 자체가 인위적으로 트래픽 및 저장하기를 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리워드 마케팅으로 순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뉴스에 보면 네이버 칼을 빼들었다. 네. 트래픽 저장하기 몇십 원 이런 식으로 뉴스도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 네이버 정책에도 보면 실제로 이제 올해 6월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때까지 네이버 행보를 보면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칼을 빼들긴 했으나 실제로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휘두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간접적으로 이제 제한을 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리워드 이 마케팅을 통해서 상위 노출이 되던 업체들도 순위가 다들 떨어지고 더 많은 타수를 넣어도 이제 노출이 아예 제한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리워드로 먹고 살던 그런 마케팅 회사들은 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로 먹고 살았었는데 이때까지. 네. 뭐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리워드 안 먹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좀 쉬거나 아니면 더 많은 타수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리워드를 넣으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대행사에 맡기면은 대행사도 그 리워드를 판매하기 위해서 리워드를 실행하는 실행사에서 그 리워드를 사와가지고 다시 자영업자한테 그 리워드 트래픽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네이버가 진짜 칼을 빼들고 칼을 휘둘러서 그게 통하지 않다 보니까 대행사도 그렇고 실행사도 그렇고 그럼 피해는 결국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리워드 마케팅으로 효과를 본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트래픽을 쏴서 내가 상위 노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적인 체감을 했다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를 믿고 계속해서 이제 의지를 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리워드 마케팅이 먹히지 않으면서 이게 얼마나 더 많은 타수를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마케팅 회사를 의지는 하는데 그 마케팅 회사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자영업자분들이 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제 주변에도 사실 리워드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뭐 첫 페이지에 떠서 매출을 올리신 분들도 꽤 많은데 네, 많죠. 그분들은 아직도 리워드를 넣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직도 그거를 판매하고 있는 대행사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현수 대표님 주변의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는 사실 좀 많이 사라졌다. 그게 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매드컴퍼니 같은 경우는 리워드 마케팅을 하진 않나요? 저희도 진행을 일부 했었는데요. 네,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진 않았고 처음부터 저희는 인위적인 트래픽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케팅 대행을 진행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매드컴퍼니에서는 오가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위 노출된 어떤 최근의 사례들이 있나요? 실제로 리워드를 넣지 않고도 그렇게 상위 노출이 된다고 늘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업계에서는 리워드 없이는 그게 힘들다. 대형 키워드는 리워드 있어야 돼 라고 하거든요. 매듭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사실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네, 저희가 매달 이제 뭐 무료 라이브나 이제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리워드 마케팅으로만 상위 노출되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씀드려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이제 상위 노출에 있어서 신뢰 기반의 로직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저희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클릭한 사람들이 하는 활동에 있어서 이제 점수를 많이 준다고 보고 있어요. 대형 지역 맛집에서도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워드 트래픽 넣지 않고 단순히 최적화만 진행을 해서 뭐 경산 맛집, 뭐 지역 맛집, 아산 맛집, 그리고 최근에는 홍대 맛집, 여기 월간 검색 수가 한 19만 될 거예요. 거기에도 상위 노출이 되면서 저희가 상위 노출이 단순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요. 저희도 근거 있게 좀 말씀드리려면 최소 2-3주는 버티고 있어야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2주 정도 이렇게 1페이지에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몇 개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항목들을 봤을 때 실방문자들에 있어서 활동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약간 이게 들어보니까 스포츠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스포츠는 보통 도핑 테스트를 하잖아요. 도핑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걸리면은 양성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아예 자격 정지가 되는데 예전에는
도핑 테스트를 안 했던 거지 네이버에서. 우리 할 거야 네네. 말만 하고 주사를 맞고 온 운동선수들은 이제 너무나 뛰어난데 네네. 그냥 오가닉으로 운동하고 열심히 훈련한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되던 그 환경에서 이제 도핑 테스트를 하면서 네. 자격 정지. 그렇죠. 너는 이제 리워드 썼으니까 안 돼. 네. 오가닉으로 한 사람만 우리는 상위 노출 시켜줄 거야. 약간 이런 개념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모든 대응을 하는 업체들에 직접 방문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직접 가 보면요, 상위 노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장사가 기본적으로 잘 되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하는 집들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도 네. 볼 수 있고요. 물론 마케팅을 잘 해야겠지만 본질적인 것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잘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 고객들도 그렇겠지만 신규 고객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리뷰나 이런 뭐 콘텐츠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시국에도 권프로님 보신 것처럼 리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는 키워드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리워드로만 상위 노출이 된 건 아니고 실제 손님들이 많이 찾아가는 매장이면서 네. 리워드 트래픽이 받쳐졌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리워드 마케팅 대행사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때는 이제 두 번째 게스트나 세 번째 게스트 여기 같이 앉아서 이 리워드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안 되면 뭐 3자 대면 해가지고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왜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그 리워드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거든요. 네네. 네, 소개 좀 시켜달라고 연락도 오긴 하는데 그러면은 리워드를 쓰지 않고도 지금 매드컴퍼니는 그런 어떤 수만 조회수의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지금 여러 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시키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주 동안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실력 있게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봤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 할 게 뭐 사진하고 소개 적고 이거밖에 없는데 뭐를 기준으로 봐서 네이버가 이거를 순위를 매기는 거야? 궁금해하거든요. 네네. 지금 직접 오가닉으로 하고 계시니까 또 상위 노출도 많이 시켜보셨으니까 네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플레이스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내 플레이스를 방문하는 실 방문자들의 활동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 항목들을 보면요, 뭐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죠. 뭐 방문자 리뷰, 예약, 네. 그리고 체류 시간.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예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출과 직결되는 서비스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약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일정 시간 체류를 해야 아마 예약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검토를 하고 이 매장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상품의 예약을 하겠죠. 그래서 예약으로 이어지는 예약률이 높은 업체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방문자 리뷰도 마찬가지. 방문자 리뷰가 하루에 한두 개가 아니라요. 네. 하루 최소 4-5개 정도는 꾸준하게 그 이상 적혔던 업체들이 대부분 상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체류 시간 뭐 몇 초, 몇 분 정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네.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다만 실 방문자들이 우리 플레이스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실 방문자들이 체크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대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돼서 그거 보고 내 플레이스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거고 장치된 여러 콘텐츠들이 그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좀 눈길을 끌어서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다고 보면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우리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네이버 플레이스 관계자들이 이런 것들에도 점수를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만 들어봤을 때는 네. 이 정도는 자영업자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무언가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디테일을 매드컴퍼니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는 아마 플레이스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저희 운영진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네이버 플레이스는 특별한 걸 잘하기보다는 뻔한 걸 잘해야 된다. 네, 다들 아는 뻔한 내용들인데 이거를 다른 업체보다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업체들이 상위 노출이 되는 거고 네,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상권에 있는 그 경쟁 매장들보다 나의 플레이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잘 갈고 닦아줘야 된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상황마다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뭐 업종마다 다를 수 있는 업종마다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구나.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사진을 하나 세팅한다라고 하면 뭐 아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사진 세팅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저희 연관 키워드 여기가 설릉이니까 설릉역 맛집에서 노출되는 업체들과 내 매장과 같이 노출되는 업체들을 봤어요. 그러면 나는 이 다른 매장 같은 업종과 비교했을 때 우리 매장은 좀 특별하게 어떤 대표 사진을 해야 되는지 뭐 컬러를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쳤을 때 우리 매장이 안 나와요. 아, 우리 매장이 뭐 설렁이 맛집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만 나와도 네네. 아 이렇게 경쟁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도가 다르구나, 색감이 다르구나 싶은데 아니 우리 매장은 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넘어가야 나오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설릉형 고깃집 좀 더 세부 키워드. 네, 메뉴명 세부 키워드로 쳐가지고 왜냐하면 모수가 좁아질수록 전환이 될 수 있는 전환 키워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뭐 타 매장과 같이 노출되는 사진들 아니면 다른 부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러면 전환 키워드까지는 알겠다. 네. 내가 선릉 맛집이나 뭐 홍대 맛집 이런 거 난 원하지도 않아. 나도 공부를 좀 했어. 네네. 이 정도 나도 아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세부 키워드, 전환 키워드 그걸 어떻게 찾냐? 우리 매장에 맞게끔 그걸 궁금해하시거든요. 매드컴퍼니는 그걸 어떻게 찾아요? 일단은 전환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내 플레이스 들어왔을 때 내 매장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키워드. 그러니까 실제로 내 매장까지 전환될 수 있는 키워드. 뭐 이를테면 고깃집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소고기가 먹고 싶을 수 있고 돼지고기가 먹고 싶을 수 있고 뭐 갈매기살이 먹고 싶을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뭐 설릉역 소고기라고 쳤으면 난 소고기를 먹겠다는 거거든요. 소고기집을 가겠다. 네. 그러면 소고기라고 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소고기를 판매하는 집들이 다 나오겠죠. 네, 거기에 있어서 저희 플레이스를 들어왔다면 우리 매장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소고기로도 나눌 수 있고 네, 뭐 부위로도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선릉 삼겹살. 그렇죠. 그럼 내가 삼겹살을 팔고 있다면 이 전환 키워드는 선릉 삼겹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뭐 카페로 따지면 뭐 다들 뭐 아메리카노는 팔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수박 주스. 실제로 이제 수박 주스라고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설릉에서 난 수박 주스를 꼭 먹겠어. 설릉 수박 주스라고 치면 수박 주스를 판매하는 집들만 나오겠죠, 일단.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계절 키워드 그 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이 되면 또 다른 키워드가 나올 수도 달라질 있는 수 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힘들구나. 어떤 게 내 매장에 맞는 전환 키워드를 찾기가 네네. 보통은 뭐 메뉴만 이제 알고는 있는데 삼겹살이면 삼겹살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네. 또 매드컴퍼니에서는 상황에 대한 키워드도 찾아주고 여러 가지를 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많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카페를 운영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기에는 검색량이 많은 메뉴를 해야 됩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수박 주스, 네, 뭐 수박 주스라든지 과일 주스 같은 것들. 네네. 좀 이제 시원하게 뭐 시원한 음료 중에 있어 유행을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대중적으로 매년 이제 수요가 있는 것들 힘든 걸 해야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가게가 되는 거잖아요. 힘든 걸 기피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전환 키워드가 이제 플레이스에 들어가는 대표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대표 키워드 다들 설정하는 거 어려워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노출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타 업체가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검색을 하는 네, 뭐 이왕이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뭐 무한리필집이고 금액도 괜찮은데 합리적인 금액에 여러 가지 구성들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가성비라는 키워드. 네. 뭐 어쨌든 대표 키워드는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가성비 뭐 설릉역 가성비라고 치면 설릉역 가성비 맛집에 이제 뜰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관광지다라고 하면 관광지라면 어떤 키워드가 있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놀러 갔을 때 여기에서 내추럴 현지인들은 어떤 가게를 가서 먹는 거지? 라고 하면 현지인 맛집이라는 키워드도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 정도는 그래도 활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환 키워드 자체는 사실 월간 검색 수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다만 많지 않고 뾰족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을 올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표 키워드에다가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네네. 뭐 점심 음. 그리고 뭐 또 거기다가 뭐 로컬 막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진짜 길게 네. 점심, 로컬, 저녁, 드라이브 네. 약간 이런. 그거까지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꽤 봤는데 요즘에도 그게 통하나요? 아니면 지금은 안 되나요? 통합니다. 아직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하는 시국이고 물론 이제 대표 키워드를 조합해서 15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에 대한 검수 기준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은 아예 안 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 설정할 때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네. 대표 키워드 검수를 맡기면 업체 정보를 건들 수가 없어요. 맞아. 네. 세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검수 반려가 나는데도 계속해서 네. 도전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굳이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대표 키워드를 5개로 세팅을 해놓고 검수 통과를 시켜놔요. 그래야 저희 플레이스가 노출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하나씩 붙여보는 겁니다. 네, 무리하게 15자 채워서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노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한 키워드, 뭐 점심 저녁 정도는 이제 통과가 되니까요. 네. 예, 그런 식으로라도 붙여서 노출 범위를 조금씩 넓혀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표 키워드를 하나씩 붙여보라고 말씀드려요. 어느 마케팅 회사가 그러면 잘못 얘기를 해준 거네. 어떤 자영업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 마케팅 회사에서 이게 검수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계속 도전을 하라라고 이제 지령을 받고 막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정현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더 합리적이긴 하네. 그렇죠. 일단 5개를 세팅을 해놓고 네네. 하나씩 붙여보는 게 훨씬 더 네네, 훨씬 그렇죠. 더 합리적이네. 처음부터 계속 챌린지를 하게 되면 그렇죠. 너무 힘드네. 네, 그 시간이 뭐 검수 기간이 그래도 2, 3일 걸릴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욕심 부리다가 그 소중한 노출 시간이 다 날아가잖아요. 저희 자영업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키워드 하나씩 붙여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스가 어느 정도 세팅도 해놓고 뭐 대행을 맡기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네. 그럼 이제 딱 안 건드리고 딱 그대로 그냥 가면 되나요? 아니면은 뭐 대표 키워드도 조금씩 바꿔줘야 되고 뭐 소개도 바꿔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좀 바꿔줘야 되나요? 근데 바꿔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네. 어느 부분을 바꿔줘야 돼? 언제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기준을 정해서 세팅 확인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 노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내가 세팅한 게 온전히 잘 노출이 되고 내가 세팅한 부가 서비스가 방문자들한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면 좋죠. 그리고 꼭 봐야 될 항목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출에 즉각적으로 되는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설정을 했는데 순위권 밖에 있다가 갑자기 상위 노출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 리워드 넣지 않아도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다라고 한 게 꼭 맛집 키워드뿐만 아니라 이런 뭐 세부 키워드, 틈새 키워드를 설정을 잘 해도 대표 키워드만 잘 설정을 해도 상위 노출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아 그러면 네. 대표 키워드로 유입되는지 한 주마다 체크를 해보고 네. 만약 그 키워드 유입이 안 되면은 그 대표 키워드를 교체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 또는 내가 설정한 대표 키워드로 인해서 상위 노출이 됐는데 그 순위를 유지하고는 있는지. 왜냐면 타 업체가 설정하지 않은 키워드로 내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상위 노출이 됐던 건데 그렇죠. 그 키워드를 또 설정한 업체들이 많아졌다면 그 업체들의 방문자 수가 많고 어떤 트래픽이 많아졌다면 제 순위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세팅을 해놓는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닌 거네요. 맞아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네. 그런 또, 키워드를 계속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그게 힘들어서 네. 장사하기가 바쁜데 네, 맞아요. 그런 것까지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찾기도 어렵고 이거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한번 세팅해 놓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문 닫을 때까지 요게 나한테 제일 좋은 포맷이야 네. 라고 생각하고 딱 오케이 끝 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늘 확인하고 체크해서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또 경쟁 매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조금씩 바꿔야 되는 부분. 그렇죠. 요즘 같은 시기에 제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업체들 네. 보이는 플레이스들이 있는데 완전 한여름이잖아요. 네. 대표 사진에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나와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네. 세팅하면 이제 그대로 작년 12월 달에 세팅한 거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지금 땀이 뻘뻘 나는 네. 여름인데도 그대로 두고 가신다고. 네. 폐업하셨는데 플레이스가 정리가 안 된 거 아닐까? 아니에요. 네. 뭐 현장에 가면 트리는 없겠지만 네. 플레이스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는 업체가 꽤 많습니다. 그게 또 이쁘다고 놔두고 계신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기는 하겠네요. 네. 하지만 지금은 또 여름이고 너무 덥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우리 매장을 좀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담기면 더 좋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어쨌든 오가닉으로 해도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네. 실제로도 이제 매드컴퍼니에서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 시켰고 그게 단순히 뭐 한 달에 조회 수가 뭐 1,000, 2,000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만 회가 넘는 그런 키워드까지 상위 노출이 됐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오가닉으로 운영할 때 플레이스만 해서도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플레이스랑 다른 거를 병행해서 뭐 플레이스 광고도 해야 되고 뭐 지역 소상공인도 해야 되고 인스타나 당근 같은 것도 같이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아, 네. 고집을 많이 하십니다. 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요건 사실 저희 진짜 내부 데이터라서 저희가 뭐 알려드려도 좀 포멀하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 또 롱프로 나왔으니까 확실한 기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 얘기하기 전까지는 롱프로에서 못 갑니다. 한 2시간이 지나도 롱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 네. 왜냐면 이제 이게 네이버 로직이 바뀌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까지만 해도 충분히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시기다 아하.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실제로 상위 노출 케이스들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그런 업체들 대부분이 네이버 플레이스만 진행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산 증인이에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 케이스들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을 추가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를 랜딩 페이지로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도움이 안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충분히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 네. 거고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플레이스로만 운영을 했을 때는 그런 항목들을 다 잘 지키면서 운영을 잘해야 돼요. 아. 이를테면 방문자 리뷰를 인스타그램 운영 안 하는 대신에 네. 나는 방문자 리뷰에 더 많은 리소스를 쏟을 거야. 네. 더 많은 리뷰를 받기 위해서 이벤트도 할 거고 더 많은 예약을 받을 거야. 세팅에 좀 더 혼신의 힘을 다 하겠어 라고 선행되어야 사실 이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까지는 힘들어 내 매장 상황이. 그래서 인스타그램 릴스 돌려가지고 외부 트래픽까지 좀 더 바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선택이에요. 꽈락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랑 당근에서 트래픽 많이 땡겨와서 접속자 수만 늘린다고 해서 네. 그게 상위 노출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얘기하고도 비슷하게 지금 들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접속 후 바로 이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스 광고로서 유입이 되는 방문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탈될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요. 플레이스 위에서 광고가 되는 것들인 거고 저희가 대행을 하는 모든 업체들은 플레이스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의 업체들의 유입 채널을 보면 1등이 플레이스 광고입니다. 유입 채널 수 중에서 플레이스 광고가 제일 많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광고 여부하고 상관없이 클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방문자 수들로 인해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수들로 인해서 실 방문자들의 활동이 이루어져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당근에서 랜딩 페이지를 플레이스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트래픽도 네. 약간 100% 오가닉이라고 보기보다는 네네. 그냥 트래픽이라는 어느 하나의 어떤 점수 개념이 있다면 그 정도 점수이지 네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플레이스를 막 헤집으면서 무언가를 보고 클릭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 조금은 좀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플레이스 광고보다는. 네. 그래서 물론 도움이 되는 광고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없이 플레이스 광고만 잘 운영을 하더라도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이게 좋은 방향인 게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당근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구글에서 모든 트래픽을 네이버로 땡겨와서 상위 노출시키는 그런 시절이 또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 돌려야 되지, 당근에서도 광고 돌려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네이버 하나로만도 지금은 가능하고 그렇게 해봤다. 그렇게 네. 되고 있고. 네. 요거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해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믿지. 안 해본 사람이 얘기하면 사실 믿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거의 2년 동안 운영하면서 300개 업체를 넘게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신뢰 기반의 로직으로 플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플레이스 운영을 하는데 좀 더 심플해지지 않았을까요? 네네네.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내부 데이터적으로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워드 없이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당근 신경 많이 쓰지 않고 네. 진짜 오가닉으로
마케팅을 좀 대행을 하고 싶다 하면 네네. 뭐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면 돼요? 저희한테 대행을 맡기시려면 만약에 네. 뭐 나는 리워드 안 할래. 나는 막 당장에 막 상위 노출은 힘든 건 알겠지만 네. 꾸준히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좀 마케팅을 좀 축적하고 싶어. 오가닉으로만 하고 싶어. 그게 이제 매드 컴퍼니가 약간 지향하는 거잖아요. 네, 플레이스 마케팅이 오래 끌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하는 게 2개월인데 2개월 정도면 충분히 효과가 나옵니다. 네, 저희가 1부터 10까지 다 세팅 및 광고 운영까지 한다고 하면 전혀 뭐 세팅이 안 된 업체라든지 아니면 세팅이 어느 정도 된 업체라도 아웃풋은 확실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좀 뭐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네. 그러면 상담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어쨌든 오가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네. 뭐 이렇게 문의할 수 있는 그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자, 지금 정윤수 대표님이랑 자영업자분들의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네.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아직도 근데 플레이스에서는 이제 실제 손님들이 방문자 손님들이 남기는 리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를 하고 그게 상위 노출되는데 어느 정도의 좀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서 자영업자분들은 리뷰를 받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뭐 배너도 세워놓고 뭐 리뷰 남겨주면 뭐 준다 많이들 하는데 이게 하루에 한 개, 두 개 받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면은 좀 리뷰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이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모든 분들이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나는 일주일 정도 오픈했다고 생각하고 방문자 리뷰 한번 세게 한번 받아보겠어. 그냥 물론 단가도 중요하고 네. 손님들이 직접 참여할 만한 품목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했을 때 리뷰 밴드 포스트에 크게 붙여두는 겁니다. 손님들이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배치를 해두고 그리고 손님들이 일단 보긴 하겠죠. 인지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할 일은 다 드리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은 네. 내가 다 들여보고 얼마나 손님들이 적어주는지 그럼 우리가 몇 개 나갔는지 몇 개 나간 것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가닉으로 적어주셨는지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게 핵심이네요. 네네네 그럴 경우 저희가 전환율이 그래도 50% 이상은 됐다. 그래요? 네네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를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걸 모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사장님들이. 다들 시도할 생각을 못하죠. 왜냐면 왜 참여를 안 하지라고 생각을 그쵸. 하시는데 아니 이것까지 준다는데 왜 안 하지? 왜 네, 리뷰를 안 쓰지?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네네 그냥 먼저 준다. 약간 기버의 개념이네. 네네 오. 기보로 했을 때 그래도 30-40%만 참여를 한다면 기분 좋거든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장님들이 요즘 손님들 얼마나 야갔는데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데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해봐라. 여기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다. 몇백 개 업체를 지금. 저희는 이게 거의 치트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무한정 진행할 수는 없겠죠.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데 전환율이 실제로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꿔야겠죠. 네. 증정품을 바꿔서 해볼 수 있는 거고 바꿀 수 있는지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뿌려봐야. 사실 이게 네. 한 발 내딛기가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한 발만 내딛으면 네. 할 수 있는데 다들 귀찮아하세요. 맞아요. 네. 뭐 아깝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증정품에 따라서. 내가 이거 한 그릇 팔아서 3,000원 남는데 또 한 500원, 1,000원 주자니 내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추가로 방문자 리뷰 맡기기 뭐 이렇게 방문자 리뷰를 실제 손님한테 얻기가 어렵다고 해서 대행 맡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대행을 맡기시면 실제 비용이 3,000원에서 비싼 데는 4,000원까지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비용을 투자해서 이제 대행을 맡겨서 20-30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리뷰 클렌징 요즘 또 굉장히 크게 강화돼가지고 20-30개 무더기로 삭제되는 플레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럼 돈이 완전 날아가 버린 셈이네. 돈도 날아가지만 이제 어뷰징이 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순위 밖으로 떨어지는 업체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 영수증 리뷰 같은 경우는 대행 맡기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리뷰 이벤트 포스터를 만들어서 안 되더라도 한두 건이라도 내가 직접 받아볼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 자영업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좀 깊은 대화를 지금 굉장히
롱프로에서 네. 좀 나눠봤는데 아까 이제 진짜 오가닉으로 나는 마케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네. 매드컴퍼니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이 곤프로의 롱프로에 나오고 싶으신 우리 실행사 대표님 또 자영업 관계자분들 네. 좀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나는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제 이메일로 신청 사연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정윤수 대표님 장사 곤프로다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영업자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불경기에도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뿐만 아니라 리워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시기고, 그리고 저희 매장의 본질을 잘 알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정윤수 대표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 네. 이 본질을 높이지 않으면은 마케팅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매드컴퍼니에서도 마케팅을 안 하는 업체들도 있을 정도로 네, 본질이 좀 아직 올라오지 못하는 매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필히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곤프로의 롱프로 첫 게스트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